3개월이 지나니까 5천이 오르고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2억 가까이 올랐고 현재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4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시크릿브라더 월간 추천단지 24년 1월호의 리뷰 시간입니다. 아니 25년 1월도 아니고 무슨 1년도 더 된 콘텐츠를 지금 리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이유를 이따 엑셀 파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월간 추천 단지라는 게 뭐지? 그리고 혹시 시크릿 브라더의 모의 투자를 들어봤는데 모의 투자는 뭐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25년 1월에 올린 자료고요. 월간 추천단지 바이 시크릿 브라더라고 해서 무료로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누적 조회수가 3,200건이 넘었고, 그리고 누적 댓글 수가 937건이니까 실제로 받아가신 분들이 500명이 훌쩍 넘었죠. 제가 이렇게 무료 배포를 많이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24년부터 제가 서울 급지 정리표, 그다음에 올해 월간 추천단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배포해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받아가셨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 또한 이게 되게 기쁨이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무료 콘텐츠들을 배포할 생각입니다. 이 실제 월간 추천단지라는 것은 제가 22년도부터 하고 있는 모의 투자 리스트들을 월간 추천단지의 형식으로 정리한 파일을 얘기하는데 그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시세를 트래킹하고 있는 모의 투자 단지들의 리스트이고요. 이게 22년도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는 나중에 조금 이제 유료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섞여 있어서 일단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 이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모의 투자라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것은 일단 실력과 운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실력이 70에서 80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운이 20에서 30 정도의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이 실력을 키운다라는 것은 실제로 부동산을 공부할 때 많은 단지들을 실제 임장 가보고 그 단지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입지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그 단지들의 시세를 트래킹하면서 현재 그 단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력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실력의 영역이 100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영역은 운의 영역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 안에 있는 비싸고 좋은 단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잘못되거나 운대가 잘 안 맞으면 그 단지가 몇 년 동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의 영역은 그냥 단순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실제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이 운의 영역을 투자해서 이 실력의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모의 투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어떤 타이밍에 사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성패가 갈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투자할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재화를 투입해 가지고 내가 실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한 번 부동산을 사고 나면 사실 2년에서 4년 뒤에 다시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입하니까. 만약에 그 시기를 잘못 맞췄을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실제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번 연속 앞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수가 10번이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이 된다면 그 확률은 2분의 1에 수렴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실제 투자를 할 때도 물론 이 운의 영역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거의 시도 횟수를 굉장히 많이 높여버리면 이 운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이 운이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그냥 5대5 정도로 맞춰진다라는 것이고 이 운이 그냥 5대5 정도로 맞춰진다라는 것은 나머지 영역은 다 실력의 영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즉 투자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실력의 영역을 최대한 높여 놓은 다음에 실제 투자에서 이 운의 영역이 작동을 거의 안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이 모의 투자를 매월 1개 단지에서 4개 단지씩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왜 이 단지를 선택했고 그때 당시의 선택이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리스트를 해가지고 쭉 시세 트래킹을 하면서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제가 지금 여기에선 서울 수도권 지역들만 거의 많이 다뤄드렸지만 실제 22년부터 했던 지역들은 지방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잘못됐지를 실제로 내가 모의 투자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실제 내가 자원이 투입이 됐다면 너무 타격이 컸을 텐데 모의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 이게 실제로 공부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게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많은 분들께 정리해서 나눠드렸던 자료가 바로 월간 추천단지 자료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24년 1월 달에 실제 모의 투자했던 이 헬리오시티 22평형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왜 헬리오시티를 선택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교군을 보시면 다 쟁쟁한 단지들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그리고 분당 임해동에 있는 5단지 풍림, 그 다음에 용산 이촌동에 위치한 이촌 코오롱이라는 단지, 모두 좋은 단지들이죠. 모두 좋은 단지들인데 제가 이 당시에 헬리오시티의 메인 평형인 25평이나 33평, 32평형이 아닌 22평형을 선택한 이유는 22평형의 가격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송파구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격이 쌌거든요. 물론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하는 건 24년 11월이었지만 그 전부터 입주권 거래가 계속 있었었고 23년에 상반기 때 상승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24년 초까지는 분위기가 뜨뜻미지근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좀 가격이 눌림목이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다른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 시점, 그러니까 24년 1월 시점에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는 헬리오시티가 13억 5천, 그 다음에 전세가가 7억 3천으로 투자금이 6억 2천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교군에 있는 푸른마을, 풍림, 포오롱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게 보이시죠? 물론 푸른마을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물건마다 거의 가격대가 비슷했겠지만 실제 풍림이나 코오롱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5천도 차이가 나는 가격대였습니다. 아니 이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가 가격이 1억 5천까지 벌어진다고?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분명히 그렇다면 헬리오시티가 따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메인 평형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신혼부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22평형도 충분히 살기 괜찮은 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제가 이렇게 체킹해 보니까 25년 1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나온 이 데이터죠. 저는 리치고 자료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리치고 자료에 보시면 이 시세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호가도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리치고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자료를 넣으시던 간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 자료를 만들어 보실 때는 그 자료의 통일성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앞으로 이 자료 말고도 시세를 트래킹하실 때는 꼭 한 자료로 계속해서 트래킹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 실제 제가 헬리오시티를 트래킹해 봤을 때 3개월이 지나니까 5천이 오르고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2억 가까이 올랐고 9개월이 지났을 때는 거의 3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거의 3억 5천인데 현재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4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 뭐 헬리오시티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올랐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비교군을 갖고 온 겁니다. 이 비교군 모두 다 좋은 단지들이지만 실제로 푸른마을 같은 경우는 13억 6천에서 16억 5천으로 대략 한 3억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비교군에 비해서 여기가 1억 정도가 더 오른 거죠. 풍림을 한번 볼까요? 풍림은 이 당시에 14억 1천만 원이었는데 17억으로 여기도 대략 한 3억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이촌코오롱 같은 경우는 15억 2천이었는데 지금 18억 정도니까 여기도 3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군 대비 1억 정도가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투자금입니다. 이 투자금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적게 비용이 들어갔던 곳도 바로 이 헬리오시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높았거든요. 다른 아파트들은 다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낮은 반면 헬리오시티는 22평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급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조금 높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이 갭 가격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높은 효용을 만들어낸 단지가 바로 헬리오시티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만약에 13억에서 14억 정도의 가격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혹은 실거주를 했다면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1억 넘게 시세 차익을 더 올릴 수 있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월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해서 지금 25년 2월 것까지 제가 다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무료로 배포할지 아니면 이것들을 일부를 무료로 개방하고 아니면 유료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 자료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더 도움되는 컨텐츠로 강의 형식과 그 다음에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을 할지는 제가 조금 고민을 더 해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세를 트래킹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